왜 어떤 사람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강하게 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거리를 둘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무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상처를 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하거나 당신의 존재를 피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제일까요? 칼 융은 우리 각자가 내뿜는 심리적 에너지, 즉 존재감이 다른 사람의 무의식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자기 셀프가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경우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압박감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밝은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무의식 속 그림자, 샤도우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자기 성찰과 성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빛이 눈부시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현상은 종종 프로젝션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 열등감,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이 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불균형이 커질수록 그들은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그들의 내면 문제에서 비롯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신이 너무 강한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얼굴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매끄러울수록 다른 사람은 당신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그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불필요한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존재는 더욱 투명하고 힘있게 빛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아직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편안함보다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당신의 강한 에너지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멀어지게 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칼 융의 이론을 통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셀프와 섀도우의 관계, 퍼소나가 만드는 장벽, 프로젝션이 촉발하는 방어 반응, 그리고 개성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사회적 거리감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존재감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기 셀프는 칼 융 심리학에서 인간 존재의 중심이며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나를 의미합니다. 자기란 단순히 나 자신을 안다는 표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영역까지 통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기의 에너지가 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이 존재감은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에서 확신과 안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많은 이들이 안전함과 신뢰를 느끼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묘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기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그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그림자, 샤도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는 마치 강한 빛이 어두운 방 안의 먼지까지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빛을 불편하게 느끼고 심지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도치 않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또한 강한 자기는 말 없이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이들의 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자극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이는 경쟁심을 느끼고 어떤 이는 회피하며 어떤 이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종종 이런 반응에 당황합니다. 나는 그냥 나답게 있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문제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도 불필요하게 자기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빛을 줄이려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기와의 연결을 끊고 내면의 힘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따라서 강한 자기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이런 심리적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강한 자기는 주변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영감을 받아 자기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만 후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억지로 조정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빛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준비될 때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기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칼 융이 정의한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쓰는 심리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직함 친구 사이에서의 역할, 연인 관계에서의 모습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외적 이미지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갈등을 줄이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 페르소나가 너무 강력하고 매끄러울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페르소나는 특히 당신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말투 깔끔한 외모, 흔들림 없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완벽함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스스로를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당신이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런 불편함은 관계의 거리를 넓히는 원인이 됩니다. 페르소나가 강한 사람은 종종 이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예의 바르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역학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특히 그 위의 이미지가 가면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강한 페르소나가 진짜 나와 분리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도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그 가면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내면에서는 점점 피로와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강한 이미지를 보고 다가가기 어려워하며 당신은 그 반응을 거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가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강한 페르소나가 주는 접근 불가능함은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낮추려면 가끔은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가볍게 털어놓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페르소나와 자기 셀프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페르소나 뒤에 숨지 않고 필요할 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단지 완벽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강한 존재감은 위압감이 아니라 신뢰와 편안함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페르소나의 힘을 조절하는 것은 빛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온기를 더하는 일입니다. 진짜 나의 따뜻함과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가깝게 느끼고 강한 에너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션은 칼융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덧씌우는 심리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가진 감정, 욕망, 두려움, 상처 등을 상대방의 성격이나 행동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내면의 요소들을 당신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속으로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보며 저 사람은 거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과도하게 이상화하여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은연중에 견제하거나 비판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당신과의 교류를 피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의 공통점은 그것이 실제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과 거리를 두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종종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반응은 거의 항상 상대방의 무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투사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투사는 그들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 반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자기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프로젝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척한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내 내면의 불안이나 그림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타인의 투사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투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젝션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내가 강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빛에서 영감을 얻고 다가올 것이며 또 누군가는 그 빛을 불편해하며 멀어질 것입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빛을 유지하되 그 빛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거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칼융 심리학에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자기 셀프로 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나 성격 개선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깊은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 샤도우를 직면하고 왜곡된 아니마니무스를 성숙시키며 페르소나 뒤에 숨은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성화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기대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나 표면적인 교류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내적으로 자유롭지만 외부에서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변에서 느끼는 이 거리감은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나를 온전히 나답게 만드는 동시에 나와 비슷한 깊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소나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은 채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솔함과 깊이는 때로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고독은 결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독은 나를 소외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개성화를 이유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기와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부러라도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